네, 이어서 경주 소식입니다.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 김종득 기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9월 1일부터 경주시 지역화폐, 경주페이 캐시백 비율이 대폭 상향 조정됐죠? 그렇습니다. 종전에 월사용 한도 70만 원, 이건 뭐 9월 달에도 변동이 없는데 캐시백은 그러니까 환급해 주는 것은 7%에서 13%로 대폭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또 경주페이 사용자가 9월부터 월 한도 70만 원을 모두 사용할 경우에는 8월 말까지는 캐시백으로 4만 9천 원까지 7% 받으니까요. 네. 그렇게 받던 것이 9월부터는 무려 9만 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월 사용 한도액은 70만 원으로 정전하고 동일하지만 캐시백 이 비율이 무려 6%포인트나 높아지는 것입니다. 네. 보니까 포항도 이번 달부터 13%로 올랐고 울진은 무려 15%나 할인이 되던데 예, 예. 이렇게 지원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가 있죠? 수도권 지역 화폐 할인율은 또는 지역 사랑 상품권 할인율은 7 내지 10%에서 10%로 변동이 없고요. 경주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종전 7 내지 10%에서 13%까지 또 경북 봉화라든가 인천 강화 울진 이렇게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10%에서 15%로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여기에 경주시하고는 무관하지만 지난 7월 달에 극심한 호우 피해 또 그 이전에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 기본 할인율의 5%포인트가 추가로 더해지면 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에는 최대 9월달부터 20%까지 할인율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으니까 이 새 정부가 출범한 걸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지역화폐를 굉장히 억누르는 정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정부의 본 예산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다가 국회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연간 한 3,500억에서 5천억 정도, 이 정도 반영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렇기 네. 때문에 윤석열 정부 탄핵 이전, 그러니까 올해 당초에 정부 본 예산에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매년과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지난 5월 달에, 물론 이때는 이제 대통령 선거 직전인데요. 5월 달에 정부가 올해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을 하면서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4천억을 편성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6월 19일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을 6천억을 무려 이렇게 2차 추경에 포함을 하면서 경주시의 경우에는 1차 추경 때 29억 8,600만 원, 이번에 2차 추경으로 18억 2,800만 원의 국비 지원이 경주시에 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2월 달에 5월 달 처음 1회 추경이 반영됐을 때는 캐시백 사용 한도액을 월 40에서 70으로 상향 조정했고, 이번에 2차 추경을 내려왔을 때는 이 캐시백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정부 예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경주 지역화폐 캐시백 예산도 많이 조정이 되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해 당초에만 하더라도 정부 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경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경주페이 지원 예산 편성했던 것이 96억이었는데요. 지난 5월 달에 1차 추경으로 국비 29억이 내려오면서 도비 22억 보태고 해서 총 104억을 정해갑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다시 캐시백, 그래서 이제 캐시백 월사용 한도액을 6월 19일부터 경주시가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렸고, 이번에 네. 2차 추경으로 국비 18억 2천만 원이 경주시에 배정이 되면서 경주시에서는 도비 3억 4천, 12,8억, 총 29억 7,100만 원을 추가 편성해서 이 캐시백 비율을 9월 1일부터 말씀드린 대로 종전 7%에서 무려 6%포인트를 더해서 13%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네. 지역화폐 지원금 증액 소식 살펴봤고요. 이제 화제를 바꿔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즉 고준위 특별법이 오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월성원자력 발전소 주변 세계 읍면 주민들이 정부 세종청사 앞으로 항의 시위를 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1시부터 아마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이 원자력 발전소에 새롭게 사용하는 그 건설하는 사용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 이게 특별법에서는 원전도 속 빼버리고 이게 부진의 저장 시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음. 그 어쨌든 이 부진의 임시 저장 시설, 부진의 저장 시설을 새롭게 설치할 경우에 그 설치하는 곳으로부터 반경 5km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네. 이 울성원전처럼 기존에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해오고 있는 데 대한 지원은 이 특별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보상 방안을 새로운 특별법에 넣어야 한다, 시행령에 넣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 방패물 반입 수수료도 최소한 그 지난 2005년에 경주 방패장 건설이 확정될 때만 해도 정부가 당초 한 매년 85억 정도의 방패물 반입 수수료가 생성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턱없이 많이 적으니까 3분의 1도 안 되고 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니까 이것도 당초 약속한 대로 매년 85억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면서 지금 산자부 앞으로 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특별법 시행이 경과 기간을 거쳐서 9월 26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법 시행 이전까지 그 시행령에 이 기존 월성원전에 대한 사용 해결료 보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명문화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 원전 범시민대책위원회, 또 원전 주변 지역 세계 읍면 발전 협의회, 또 경주시 국책사업 추진 및 원전특위, 이 세 개 단체가 지난 1일 날 이런 내용으로 경주시청에서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월성원전에 그러면 기존 건식 저장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월성 원자력 본부에는 그 지난 91년부터 캐니스트 뭐 이런 그 캐니스트를, 이 건식 저장 시설인데, 이 캐니스트를 건설해서 총 캐니스트 300기에 네. 사용 후 해결료 16만 2천 다발을 현재까지 보관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양이 차면서 지난 2007년에는 그 종일 건식 저장 시설 이른바 맥스터를 7기를 건설해서 또 16만 8천 다발을 저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2020년에 2차 맥스터를 지었으니까 요때는 이제 그 보상이 나왔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만큼 많은 그 고준위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을 해오고 있다는 건데, 이번에 시행이 되는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에서는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간 저장 시설은 2050년 이전에, 또 연구 처분 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그 2050년 이전에 국내에 있는 원전 상당수가 현재 있는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그 새로운 법에서는 원전 부진해에 그 저장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고, 또 그 시행령에서는 이 새롭게 원전 부진해에 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변 지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네. 이 기존 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월성원전 주변 지역 세계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 2020년 월성원전의 2차 맥스터를 건설할 때 지원금이 나왔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2020년에 착공했던 그 2차 맥스터는 지난 2022년 3월 달에 준공이 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당시 착공 이전에 경주시 사회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한 손에서 무려 경주에 1,050억 원을 이 상생협력 기금으로 경주시에 내기로 합니다. 직접 돈으로 내는 것이 750억, 그리고 경주시 전체 뭐 의료기기 설치라든가 이렇게 뭐 공동협력사업 300억, 이렇게 해서 1,050억이 되는데, 이 중에 직접 그 지역발전 상생협력 지원금 750억 원은 이 동경주 세 개 읍면이 각각 140억씩 그 750억 중에 420억을 나눠 가졌고, 네. 나머지 330억은 경시가 직접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왜 새로 짓는 것은 주면서, 그리고 2차 맥스터까지도 줬는데, 그러면 그 전에 91년부터 지어온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느냐라는 게 월성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기도 하고, 또 네. 지금 그 2022년에 완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2차 맥스터는 월성원전
2호기에서 2, 3, 4호기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 2, 3, 4호기는 수명 만료가 이제 거의 뭐 2, 3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네. 여기에서 계속 운전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리고 신일성 원전 1, 2호기의 포화 시점은 그 사용률 연료 포화 시점은 2044년이나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월성 2, 3, 4호기를 그 계속 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성 원전에는 새롭게 이제 부진의 이 저장 시설을 짓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기 네. 때문에 이 안전을 위해서는 추가로 안 짓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서는 이 기존에 보관해 오는 이 시설에 대한 그 보건본에 대한 지원에 관심을 두게 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도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원전 기존 보관 시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언급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데에는 그 산자부가 급하니까 2016년에 이게 좀 생각해보면 이게 박근혜 정부 때인데요. 2016년 7월 달에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 고준위 폐기물 특별법의 모태가 되는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번에 포함된 것처럼 신규로 건설되는 원전 부진의 저장 시설 과 또 기존 건식 저장 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두 포함을 합니다. 당시의 계획을 보면 원전 부진의 신설하는 신규 저장 시설에 대해서는 그 원전 소재 지역과 합리적인 수준으로 협의한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고 기존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이미 보관해오고 있는 월성 원전에 대해서는 그 정확한 워딩이 이렇습니다. 기존 건식 저장 시설은 지원하는 방향에서 협의한다라고 이 기본 계획서에 글씨로 이렇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월성원전 기존 건식 저장시설 지원 방침을 물론 협의한다는 것이 다소 애매하긴 합니다만 분명하게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는데요. 요게 그 기본 계획서 나오기 이전에 주민들이 그 산자부에 또 관련한 공식 질의를 하고 산자부가 보낸 그 공식 공문으로 된 답변을 봐도 이 기본 계획에 들어있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랬다가 이번에 시행을 앞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에서는 작년에 이 특별법을 제정할 때는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산자부가 급할 때는 넣었다가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더욱 반발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방패물 반입 수수료를 연간 85억 원으로 지급해달라. 이런 요구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이 방패물 반입 수수료는 말 그대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 들어오는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그 반입 수수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것도 이게 그 당시에 중저준위 방패장 짓는 지역을 주민투표를 붙이면서까지 이렇게 이제 입지 선정에 곤란을 겪고 있던 당시이기 때문에 유치 지역에 뭔가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만든 건데. 당시에는 이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인다. 이러면서 연평균 85억, 그래서 한 60년 동안, 방패물 반입하는 60년 동안 되면 한 5,100억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많은 지원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역산을 하면 이제 200리터당 그 드럼 하나 처분하는데 발생 수수료가 63만 7,5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정했던 게 그 한 드럼의 반입 수수료가 63만 7,500원이 된다는 것인데 이 수수료는 다시 경주시가 75%를 가져가고 처분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25%를 가져가서 환경공단은 또 이 25%로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그 방패물 처리 기술이 워낙 발전을 하고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들고 질량도 줄어들게 되고 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처분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네. 되니까 실제로 이제 반입 수수료도 매년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어제 경주시의 통계 자료를 받아봤더니 2010년 방패물 처분을 개시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총 발생한 반입 수수료가 248억 경주시가 발생한 반입 수수료가 248억 4,100만 원이었는데 이거를 15년으로 나누면 연간 17억 7,100만 원 수준입니다. 네. 연간 85억이라던 당초
예상치의 한 20%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경주시나 이런 데서는 이 방패물 반입 수수료를 현실화해야 된다. 음. 이러면서 산자부에 그동안에 꾸준히 건의도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도 명확히 내놓지 않으면서 이 경주시의 경주시 원전 범시민 대책 기구라는 이게 이제 당초에는 경주시 시장 자문기구로 출범했다가 현재는 뭐 자문기구라는 것을 뗐습니다만 이 경주시 원전 범시민 대책위원회 그리고 시의회가 이 부분에 인상을 요구를 하면서 이번에 주민들과 함께 이 산자부의 요구사항으로 넣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특별법 시행이 이제 20일도 채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산자부가 과연 이 경주시 요구,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매우 주목이 됩니다. 네. 고준위 특별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경주 소식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